네. 자, 오늘은 그 36페이지입니다. 유치권. 네. 도급인 갑 건물에 수급인 을이 건물을 완공한 겁니다. 완공을 해도 이 건물은 누구 건물입니까? 갑 소유. 예, 갑이 원시 취득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공사비를 못 받았다, 재료비를 못 받았다. 그걸 공사금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 공사금 채권 때문에 이 건물을 점유하면서 인도 거절할 수가 있어요. 받을 때까지. 자, 요게 인도 거절권, 요게 유치권입니다. 목적은 돈 받으려고 하는 거죠.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받을 때까지 인도 거절할 수 있다. 요게 다예요. 근데 유치권 요거는 물건이고, 채권은 요거 채권이 가시죠. 그래서 채권은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고, 물건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대신에요. 여기 다르단 말이죠. 요거는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그 이제 돈 받을 목적인데 돈 다 받았으면 유치권은 자동 소멸이다. 되시죠? 예. 근데 하나 독특한 게 있다.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한다. 예, 예. 점유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직접 점유해도 되고 간접 점유 상관없다. 제3자한테 맡겨놔도 상관없다. 그런데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방식은 안 된다. 그 사람이 갖고 있으면 못 준다가 안 되니까.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하고 점유하고 반드시 같이 해야 되나요? 아니죠.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결연성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간단하죠. 이제 그림 보니까 채권 나중에 취득해도 되거든요. 점유를 나중에 취득해도 되고, 같이 해라, 그건 이렇게 묶어라,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채권은 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매매 대금 안 되는 거죠. 매매 대금은 집 판 돈이지 집에 들어간 돈이 아니다 말이죠. 자, 1번 보세요. 1번에 보증금 됩니까 안 됩니까? 보증금 안 되잖아요. 읽어볼 것도 없잖아요 이제. 두 번째, 2번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나왔습니다. 그것도 매매 대금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인 거 아시죠?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민법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형성권이다. 그리고 강행 규정인 거 아시죠? 매매가 바로 성립하는 거 아시죠? 요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지금 2번은 첫째 줄이 임차인 돼 있잖아요. 임차인. 이 임차인은 어떤 임차인일까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2번에 그 첫째 줄이 임차인. 건물 임차인이에요. 토지 임대차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없거든요. 건물 임차인. 그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요거 두 번 나왔는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청구권 아니다. 강행 규정이다. 포기 특약 무효다. 됩니까? 이제 이야기가 슬슬 풀리는 거잖아요. 매매 대금이 나오잖아요. 매매가 성립. 그러니까 유치권 안 되지. 하나하나 다 연결되잖아요. 그죠? 임차인에게 되지 임대인에게는 법 조문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전세권에는 두 개가 다 있어요. 양쪽이 다 있다. 그게 다르단 말입니다. 전세권에서는 주인하고 전세권자 양쪽이 매수 청구권이 있다고. 근데 임차인만이죠. 요거는 임대인은 없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라요. 법 조문이 여기 없단 말이에요. 부품이. 근데 그 너무 어렵게까지 낼 필요 있나? 이 내용을 알기만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내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는 좀 지나치다. 도사 시험다 이거 무슨. 좀 그래서 늘 불만이 그런 게 한 개씩 가끔 나오는데 좀 불만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봅니다.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 건물을 원상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했다. 원상 복구 약정, 그게 포인트예요. 원상 복구하기로 했으면 그동안 들어간 비용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포기 특약이 이게. 이거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유익비, 필요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이다. 되시나요? 둘째 줄에 있죠. 그러면 그 유치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다 이 말 나오면 유치권 안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론하니까 그 앞에 말 원상복구 특약을 자꾸 시험 낸단 말입니다. 원상복구. 그러면 두 번째 논리적으로 포기 특약이다. 세 번째 유치권 안 된다. 되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권리금 안 되는 거고요. 건축 자재 대금도 매매 대금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두 번 연속 냈거든요. 건축 자재 대금은 자재상이 판돈이란 말이에요. 외상 대금이란 말입니다. 외상 대금은 안 돼요. 이 사람이 사 와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으니까 이 사람이 그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지. 이 물건 판 사람한테 판 사람이 와서 저 집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주장 못한다.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6번에 유치권자가 스스로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이거 굉장히 많이 낸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번 더 나아가서 그럼 이때 유치권을 소멸한다 인수한다? 이거 없어집니다. 세 번째 우선 변제 받는다 일반 채권자로 배당받는다. 오케이 됐습니다. 요걸 꼭 기억하십시오. 일반 채권자 그러니까 꽁등순입니다. 이게 우선 순위가 없어요. 단기 계단이 없어요. 그냥 제일 밑에 남으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높으면 아무도 없으면 자기가 하면 되겠죠. 그건 유리해요. 근데 앞에 뭐 저당권자가 많을 때는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는 소멸하고 돈은 못 받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는 다른 사람이 경매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 봐가면서 해야죠. 어쨌든 요것도 사례로 한번 냈습니다. 요걸 사례로 냈어요. 그동안 이걸 단답으로는 이게 제일 많이 냈는데 요거는 사례로 낸 거예요. 한번 냈습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압니다. 저는 민법은 기출문제를 100% 권유합니다. 이게 제 머릿속에는 민법 기출문제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 수십 번 봤으니까 뭐. 책도 사실은 만들어내고 이랬어요. 옛날에. 다른 데 가서 팔아서 그렇지. 기출문제가 왜 좋으냐면 출제위원이 그해 이렇게 소집돼 가지고 만들고 검토하고 이렇게 실행하거든요.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게 오답 나와 보세요. 소송 걸리거든. 그 다음에 그런 문제 낸 사람은 출제위원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쳐다보고 하겠습니까? 출제 비용도 많이 줍니다. 수백만 원 줍니다. 그러니까 책임지고 해놔야지. 자, 어쨌든 요 정도는. 그러니까 보세요. 그 경매로 유치권을 소멸하며 찾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일반 채권자와 동등하게 안분배당, 비례배당, 평등배당 같은 말입니다. 안분배당, 비례배당, 평등배당 다 같은 말입니다.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이러는 거예요. 자, 7번에 건물 신축 공사한 수급이니 건물입니다. 대상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그 건물에 관하여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가 있다. 7번 이게 이 사건이에요. 이게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줄도 안 쳐놓은 겁니다. 그거 하나 또. 이 대표 사건 이거 아닙니까? 7번. 가장 많이 시험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 사용하는 것 무엇이라고요? 적법이다. 보존행위는 적법이다. 승낙 안 받아도 된다. 되시죠? 그러나 사용이익은 어떻게 해요? 이건 남의 거 쓰고 있는 거니까 부당이득이다. 남의 가치다 이거죠. 이건 공제하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걸 부당이득이라 합니다. 그렇지만 적법이니까 셋째 줄에 보세요.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그건 안 되죠. 적법이니까. 첫째 줄에서 적법이라 했으니까. 불법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그건 안 된다. 사용료는 내라. 부당이득이다. 이것도 몇 번 출제한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9번 상환급분은 알겠죠. 소유자가 달라. 유치권자는 돈 주면 줄게 이런 식이죠. 상환 서로 주고받으라. 그 뜻이고요. 자 10번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이게 경매가 되었다 칩시다. 경매가 되어서 경락인에게 경매 받은 사람에게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지만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요 사건이에요. 원래 기준으로는 경락인에게 돈 달라고는 못해도 안 주면 나는 못 줍니다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거 달라가 아니고 못 줍니다 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거 딱 구분해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요것도 몇 번 출제했습니다. 2번 이상 출제한 거예요. 인도 거절할 수 있을 뿐 변제 청구할 수 없다. 반대로 여러분 이것도 설명드렸죠. 경락인은 변제할 책임이 있다. 변제할 책임이 있다. 되시나요? 그래야 물건 돌려받죠. 그 뜻이에요. 자, 11번 요거 이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격려되어서 자, 갑의 부동산에 경매 개시 요게 들어왔다 이 말이죠. 요게 딱 들어오면 요게 압류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를 동그라미 하세요. 후에. 그 이후에 되시나요? 요거 찾아야 돼요. 이전에 하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거든요. 이후에 점유 이전 받아서 유치권 취득했다. 점유 이전 받아가지고 어디 유치권 취득했다. 중개사 시험에 성립하지 않는다 시험 나오세요. 성립은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글자 바꿨단 말이에요. 성립은 하는데 나중에 이게 경매가 되었을 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네, 이렇게 대항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한테 주장 못한다. 취득은 해도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뒤에 취득해가지고. 그럼 뒤집으면 요 이전에 취득했으면 대항할 수 있는 거 아시겠죠? 이때 취득했으면 대항할 수 있다. 두 개 다 시험 내세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두셔도 반대는 추론할 수 있으니까 이 하나를 이 정도 같으면요 변호사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국민들은 공부하게 해놓고 저거는 딴짓하고 이러면 안 되죠. 법관들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니까 내가 속이 볼 때마다 열불 터진다 이가. 자 그 다음에 12번 계약명의 신탁자가 가지는 매매대금 가지고는 유치권 안 됩니다. 유치권 안 된다 이 표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유치권 성립 요건으로서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결연관계 인정된다 인정 안 된다. 인정 안 된다가 유치권 안 된다 뜻이에요. 인정된다 하면 유치권 된다 뜻이거든요. 그 말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말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보세요. 목적물하고 채권하고 결연관계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매매대금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공사금 채권이 결연관계 있다. 그러면 유치권 된다. 이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이해를 하면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 13번 채무자를 직접 점유한다. 이거는 유치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두세 번 출제된 겁니다. 너무나 쉬운 건데 이게 대부분까지 간다는 게 좀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 14번 채무자 소유 건물 등 부동산의 강제금리 개시 기입 등기가 격려되어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이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했다. 지금 요 상황하고 똑같죠 지금. 요거 지금 똑같잖아요. 11번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이 상황인데 그와 같은 점유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다. 요 점유 이전이 처분행위다. 요거까지는 뭐 이유는
크게 시험 안 내거든요. 되나 안 되나 주로 이런 걸 잘 내고 취득했나 안 했나 이렇게 잘 내니까 이유는 잘 안 내는데 압력 이후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딱 되고 난 뒤에 점유 이전 받으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넘겼나 이 말입니다. 압류 처분 행위다 이 말이죠. 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위반되는 처분 행위다. 그래서 그게 셋째 줄에 있습니다. 압류의 처분 금지 효에 저촉된다. 그러니까 점유자는 유치권 내세워서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같은 11번하고 14번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15번은 유치권자가 첫째 줄 끝에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하는 것, 그게 뭡니까? 요거 보존, 거주해서 사용하는 것, 목적물의 보존 행위다, 적법이다. 그러나 사용료는 부당이득이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에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게 부당이득이 됩니다. 되시죠? 앞에 중복되니까 놔두고. 자, 16번. 이거 우리 교재에서도 본 겁니다. 다세대 주택 창호공사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한 사람이 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남은 돈 받기 위해서 한 세대만 점유하고 있어도 그 한 세대 들어간 돈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세대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채권 잔액 전부를 채권으로 하여 성립합니다. 그 뜻입니다. 이게 16번은 유치권에 다 받을 때까지 이 뜻이에요. 잔액 다 받을 때까지 유치권 끝까지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집만 아니라 전체 집 잔액 다 받을 때까지 그 집을 계속 점유할 수 있다. 불가분성 했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냈습니다. 16번 이 판결문 그대로 시험 냈고요. 그 다음에 17번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 횟수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요까지만 하면 아직 회복한 거 아니거든요. 그것까지 시험 냈고요. 그 다음에 점유를 회복하면 언더라인 해두셔야 돼요. 소송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수하면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되찾아왔으면 상실되지 않고 되살아나는 건데요. 그래서 점유를 마지막 문장에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되살아나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소송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복하면 그게 포인트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 줄에 무슨 소를 제기했습니까? 그렇죠. 그거 포인트죠. 점유 회수이소. 회수라는 단어는 반환입니다. 점유물 반환 소송 소를 제기했다. 그래서 회수하면 요까지가 포인트란 말이죠. 요 말들이 포인트다. 유치권에 대한 소송 못 하는 거 아시죠? 점유 소송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수까지 해야 회복되는 거다. 승소했다고 회복되는 거 아니다. 회수 마지막에 승소해서 회수까지 해야 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18번은 건물 신축공사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물공사 받았습니다. 사회통념상 독립건물이라 볼 수 없는 정착물을 아직 건물이라고 되기 전이단 말이죠. 짓고 있는데 근데 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 상태에서 건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착물은 토지 부합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건물 유치권은 안 되잖아요. 건물이 없으니까 아예. 그렇다고 토지에 관해서 생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토지의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건 더더욱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건물에도 안 되고 토지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럼 이런 거는 유치권자가 생각해 보면 적어도 기둥까지 만들어 놓고 돈 그제 판단해야 되겠죠. 법적으로. 모르니까 여기서 이렇게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지. 지금 비용 청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비용 뭐 안 주면 그만이지. 그 사람 재산 압류 들어가야 돼. 그게 더 피곤하거든. 참 골치 아픕니다. 안 주는 게 대책이 없다 이거. 자, 그 다음에 19번 채무자 소유 건물에 공사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찾았습니까?
오케이. 전자 그거 딱 찾으면 돼요. 점유 이전 받았다. 그럼 요걸로 해볼게요. 요거 이전에 점유 이전 받았다. 되시나요? 이제 채권이 있나 없나 봐야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맞춰져 압류 효력이 맞춰져 동그라미 하시고요. 아니면 그 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 공사 완공 그걸 언더라인했어요. 그 이후에 공사가 완공되었다. 자 보세요. 점유는 이미 이전 받았는데 공사 완공되고 난 뒤에 공사 완공되었다. 이해됩니까 이거? 공사가 완공되어야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요게 무슨 완공 옆에다가 요때 변제기 도래되었다. 변제기 도래는 어떤 의미입니까? 요때 이제 유치권 성립한 거예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이제 성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압류 이전에 생겼습니까? 이후에 성립했습니까? 이후에 성립하니까 대항 못한다. 이건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상황이 이러면 요게 포인트예요. 요거 그대로 시험 냈습니다. 요거. 점유는 이전 받았는데 채권이 나중에 생겼잖아요. 이제 유치권 성립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성립한 게 압류 이후에 성립한 결과가 되니까 행사 못해. 이런 상황이에요. 19번 이런 거는 공부 안 한 사람은 못 찾아내거든요. 진짜예요. 한번 연습 안 한 사람은 절대로 못 찾아냅니다. 이 정도 같으면. 이런 거는 공부한 사람을 위해서 내줘야 된다.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렇잖아요. 안 했으면 못 찾아내거든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항할 수 없다. 자, 문제 봅니다. 동일한 건물에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저당권도 있고 유치권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저당권은 순위 따라 정하면 되는데 유치권은 순위가 없잖아요. 이 상태란 말이죠. 이때 틀린 거 찾아라. 건물의 점유는 유치권 성립 요건이다. 성립 요건 맞죠? 이거는 점유가 성립 요건뿐만 아니라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존속 요건이기도 한 겁니다. 이거 간단한 거 이런 거 낸단 말입니다. 38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찾았나요? 후자. 네, 후에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대한 공사금 채권자에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했다. 요거 이후에 점유 이전했다. 첫 번째 요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유치권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공사 대금 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이게 틀린 거잖아요. 성립합니다. 그죠? 나중에 누구한테 못해요?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성립 못한다 하면 틀린 말이죠. 성립은 한다고 하셔야 돼요. 그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어디가 틀린지 아시겠죠? 네, 어디가 틀린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기왕 알 거. 다음 페이지로 3번. 임차보증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는 유치권 안 되는 거라 했잖아요. 4번 보세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찾았나요? 유치권 취득한 자. 자, 요거 이전에 취득했다 했습니다. 요거 이전에 취득했다 벌써. 유치권 취득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대항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유치권 취득한 자 했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거의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매수인에 대하여 인도 거절할 수 있다. 인도 거절할 수 있다가 대항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대항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했다. 그게 포인트예요.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했다. 그러면 유치권자는 그 이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대항할 수 있다. 인도 거절할 수 있다. 유치권자에게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우선 변제 안 되고 그래서 물상 대위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건 자꾸 들어두셔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나거든. 우선 변제 안 되니까 물상 대위도 안 됩니다. 이렇게.
자, 또 문제 봅니다.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해서 을을 상대로 유치권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갑이 점유하고 있죠. 갑이 점유 유치권자입니다. 지금 이걸 여러분 왜 을 갑을 바꿔놓은 것일까요? 이 헷갈리라고 바꿔놓은 겁니다. 이런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보통 갑 건물 을 유치권 이래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다가 이제 틀리는 거예요. 이게 을 갑을 바꿔놨던 거라고요. 이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 이 그림을. 자, 틀린 것. 갑이 건물 수급인으로서 소유권 갖는다. 이 문장이 기가 찬 함정이에요. 보세요. 갑이 건물 수급인 이러면 될 것 같죠 벌써? 그까지는 맞는데 소유권 갖는다면 이 말이 포인트라고요. 지건물이거든. 내 말 알아들었습니까 지금? 갑이 수급인인 건 맞는데 자기 소유권이 있다 했으니까 지건물이잖아요. 자기 건물이 유지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함정 1번 이게 함정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수급인 외우거든. 그냥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자꾸 수급인 외운다. 수급인은 유지권 된다고 외운다니까. 그러니까 1번 답이다 이래 푼다 그거 바로. 그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출제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단어를 더 많이 외운다 적게 외운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까지 다 알고 있는데요. 어느 단어에 주목하고 있다 그걸 압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슬쩍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예. 도급인 소유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자기 건물은 안 된다. 그걸 꼭 기억해야 이거 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유치권 안 됩니다. 그럼 맞는 거잖아요. 틀린 게 아니고. 오케이 잘했습니다. 갑이 건물 점유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위반하면 채무자 을은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남의 건물이니까 선관 주의 의무하면 남의 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갑은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 이게 틀린 겁니다. 이거 처음 나온 문제였거든요. 그때 우리 교재는 지금 이제 들어와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교재도 전국 어디에도 이 판례가 없었어요. 갑이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을이 이 사람의 점유가 채무자가 즉 상대방이 유치권자의 점유가 불법 점유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이해되나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불법 점유 아닙니다 입증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점유 불법 점유입니다 반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불법 점유면 유치권 안 되거든요. 이 사람 유치권 안 됩니다. 누가 입증해야 돼?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론이 되는데 그거 추론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생각이 열려 있어야 추론이 가능한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지문 봐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기억하실 것은 불법 점유이면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걸 불법 점유라는 걸 이 사람이 입증을 해야 유치권 주장 못 하거든. 그렇게 하면 이해가 빠르다 이 말입니다. 외우실 때도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이유를 알고 외우면 안 까먹어집니다 나중에요. 예, 그게 다릅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채무자 을이 건물 직접 점유하고 자 이렇게 되면 유치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을에게 이미 건물 넘겨줬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예, 그 이야기예요. 갑의 유치권 안 됩니다. 5번에 병이 건물 점유 침탈을 했다. 갑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나왔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 회복하면 되살아난다. 다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짚어놨잖아요. 문장을 줄이더라도 이런 단어는 못 빼거든요. 생략을 못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문장을 바꿀 수는 있어요. 점유 회수의 소로 회복할 수 있다. 그거는 방법론 맞는 말이거든. 오케이. 더 줄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어쨌든 잘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문제요.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 행사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채권 모두 골라라. 보증금 안 되죠. 그러니까 기억 들어간 거 벌써 다 틀렸습니다. 어느 거 선택해야 됩니까? 밑에 보세요. 2번 아니면 4번을 찍어도 찍어야 되지.
1, 3, 5번 찍은 사람은 벌써부터 틀린 거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긴장 안 하면 이렇게 눈에 확 보인단 말입니다. 너무 긴장하지 말라. 긴장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방법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권리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했잖아요. 니은 탈락 아닙니까? 답은 벌써 나왔네 2번에. 4번에 니은 들어가 있으니까 벌써 틀린 거죠 뭐 그거. 필요비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필요비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 또 생겼다. 2차 채권이죠. 1차 필요비 때문에 발생한 2차 채권 이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된 거니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됩니다. 원상회복 약정 있는 하니까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포기특약이거든. 문장 이렇게 딱 낸단 말입니다. 예. 이건 포기특약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답은 하나밖에 없다. 디귿. 예. 2번이 답이다. 문제 괜찮습니다 이게요. 디귿 리얼을 이해해야 되죠. 디귿과 리얼은. 기억 리얼은 그냥 외우고 있는 건데 뭐. 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30분 했는데요. 두 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두 문제들도 다 맞췄다. 수십 문제 다 맞춘 거예요. 여기서 크게 벗어날 게 없거든요. 잘했습니다. 잘한 걸 잘했다 해야지 뭐. 저도 이틀 동안 밤새 우울했습니다. TV만 틀면 막 전국이 불이 나가지고 막 벌겋게 막 걱정이 돼서 잠도 안 오대. 그 내가 소시민인 주제에 무슨 대통령매로 아시겠어요? 생각은 대통령처럼 말이지. 저거 어쩌나 저거 빨리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사람 다치면 어쩌나. 내 걱정밖에 안 들더라 그게. 예. 그래도 막 또 막 도와주고 막 설치고 하니까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부산 우리 동네 옆에도 해운대 쪽에 거의 있는데요. 우리 집 바로 옆에 저수지가 있거든요. 헬리콥터가 오는 놈 있고요. 뜨는 놈 있고요. 날아가는 놈 있고요. 이게 산 위에서 내가 쳐다보고 있는데 무슨 전쟁 영화 같았어요.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데 아주 스릴 넘쳤습니다. 한동안 넋을 놓고 있었는데 그 호스를 이렇게 꼽아가지고요. 물을 빨아 올리는 게 4톤까지 올린답니다. 4톤을 품는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팍 품어버린대. 슬쩍 뿌리는데 그게 4톤이라 됩니다. 엄청난 양이죠. 근데 잔불이 밑에 있기 때문에 계속 불이 올라요. 바람만 불면 올라오거든. 그게 힘들어요. 어쨌든 잘 꺼졌으면 참 다행이다. 집까지 홀랑 탄 사람 다 웃잖아. 이제 또 걱정이다. 큰일 났다. 이 걱정 안 해야 될 낀데. 저당권 봅시다. 걱정만 볼일 하다. 걱정보다 하다가 다 볼일 다 본다니까. 예. 자, 은행에서 1억 빌립니다. 그래서 담보로 집을 저당 잡힐게요 해서 1번 저당권, 채권자는 을이고요, 채무자는 갑이고, 채권액은 1억이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등기해 두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사용은 이 사람이 계속하고, 이 사람이 제공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제공할 수도 있죠. 담보를. 이 사람 담보만 제공할 사람을 물건으로 보증선다. 물건 위에 보증선다. 인자 붙이면 돼. 이렇게 물상보증인. 이 사람은 채권자 아닙니까? 돈 달라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갑에게 해야지. 이 사람한테 달라 소리 못합니다. 갑이 안 줄 때 이 사람한테 달라 하는 거죠. 이 사람 채무자 아니거든요. 보증인이지. 이 사람한테 달라야 돼. 근데 어쨌든 돈 안 갚으면 나중에 경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죠? 경매 통해서 우선 변제 받는 거다. 이게 저당권의 역할이에요. 담보 가치만 잡고 있다. 자, 보십시다. 1번. 채권과 그를 담보하는 담보물권, 저당권은 부수성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주체를 달리할 수 없다. 사람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채권 담보를 위해서 저당권 설정할 때 제3자 명의로 등기하는데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세 사람 합의가 있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도 된다. 우리 고모가 돈 대준 거다. 이렇게 고모 이름으로 저당권 해두자.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나요?
나아가 그 제3자 고모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기소되었다. 실질적 채권자다. 그런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 가능합니다.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제3자 명의의 전세권, 제3자 명의의 가등기 담보 다 됩니다. 그 다 시험 내세요. 되시죠? 그러면 이게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굽니까? 저당권자 원칙적으로 누구예요? 을이라 해야 된다 이 말이. 근데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도 되느냐? 제3자 명의로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이 합의가 있고 실질적 채권자다 그렇게 평가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봅니다.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대지에 관해서만 이전 등기 받고 건물 이전 등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때 동일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게 포인트예요. 벌써 거기서. 그때 대지에 대해서 저당 설정하고 저당권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서 다른 사람 소유로 되었다. 대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 소유에 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된다 안 된다. 동일인 아니었잖아요. 네. 함께 매수했는데 건물은 등기 안 했거든. 그게 포인트예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함께 사건이다 아시겠어요? 함께 사건. 법정지상권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 3번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고 있었으면 그 후에 어느 하나가 양도되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첫 번째 저당권 들어올 때 동일인이기만 하면 된다. 예. 그 다음 4번 공동저당권. 요거 함께 사건하고 공동저당권 사건이 시험에 같이 잘 나와요. 토지와 건물이 공동저당 설정되었다가 여기 철거되고 여기 건물 신축되었다. 나중에 경매가 되었을 때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사례예요. 다시 공동저당 안 했으면 안 됩니다 이 뜻이. 한번 봐보세요.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 지상 건물 공동저당 설정 후 그 다음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신축되었다. 되시나요? 갈로 두 줄을 빼고 보세요. 밑에서 둘째 줄. 저당물 경매로 인하여 이 말은 토지만 경매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해 토지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었다. 소유자 달라졌다. 그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뭐 달아서 몇 번이나 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이게. 자 5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범위 지연배상 요거 1년분 되어 있거든요. 그 둘째 줄에 있습니다. 원본 이행기일 경과한 후 1년분 그건데 지연배상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지연이자 이렇게 이자라고 하는데 이자가 아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에요. 지연배상이란 말 뜻이 연체로 발생하는 손해거든요. 이것은 누구한테 1년분만 받아라 이 말인가 하면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다. 채무자하고 관계다. 제3자하고 관계다. 제3자.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들하고 관계지 채무자 자신은 1년분만 갚아라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뜻입니다. 제3자에 대한 관계지 제3자에게 대해서 1년분 이게 적용되는 것이지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 이 사람에게 요거 1년분 주장하는 거 아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거 주장하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채무자는. 자, 그것도 시험 한번 냈고요. 6번에 민법 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이것은 저당부동산의 종된 권리에도 유추 적용된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건물 소유 목적에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아주 시험 잘 나오는 거죠. 법 전문도 있거든요.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 목적에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
그 조문 자체도 있습니다. 저당권은 부합물과 종물에도 미친다. 첫째 줄 그게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내는 거예요. 그래서 7번에 봅니다. 7번에 보면 구분 건물 첫째 줄 끝에 구분 건물 전유 부분에 대한 보존 등기만 되고 대지 지분에 등기되기 전에 전유 부분만에 대해서 내려진 가압류가 나왔다. 이 가압류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그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되시나요? 네, 그겁니다. 이미 시험 냈고요. 8번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 즉 화재보험금 생각하세요. 화재보험금. 이것을 제3자가 압류했다. 그러면 특정이 되었다. 제3자 압류로 특정이 되었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또 압류할 필요가 있는가? 그럴 필요 없다. 이 뜻입니다. 이거 물상대의 할 때 하는 거죠. 지급 전에 압류해야 된다. 물상대의 언더라인 해두시고 지급 전에 압류해야 되는데, 물상대의 하려면 지급 전에 압류해야 되는데 저당권자 반드시 스스로 해야 된다. 제3자가 압류해놔도 된다. 제3자가 해놔도 된다. 그 판례예요. 언제 압류해야 된다고요? 지급 전에. 오케이. 지급 전에. 그래야 우선 변제 받는다. 물상대위입니다. 다음 페이지 9번에 보면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언더라인 해놨죠. 배당 요구 종기까지. 언제까지 돈 달라고 하세요 말한 그 날까지 요구를 했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거 지나버리면 우선 변제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저당권자가 압류하기 전에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했다. 이게 수용보상금을 주기 전에 압류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우선 변제 받잖아요. 그러나 우선 변제 받고 안 받고 떠나서 저당권자는 돈 빌려준 사람입니까? 안 빌려준 사람입니까? 빌려준 사람이죠. 그래서 주인이 보상금 받아버렸다. 그러면 그 돈에서 채권만큼 돈 달라. 뭐라고 합니까? 지금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 줘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은 문장을 이미 수령했다면 받지 못한다 하면 틀리겠죠. 지급의무 없다 해도 틀리고요. 지급의무 있다는 거죠. 말을 살짝 바꿀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자, 문제 볼게요. 저당권의 물상대위 옳은 것.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 된다 했잖아요. 없다가 틀렸잖아요. 없다가 틀렸다면 있다 해야 돼요. 자, 어디가 틀린지 눈에 탁 보이죠 이제. 전세권을 저당권 목적으로 하였다. 이거 시험 잘 나오거든요. 이거 전세권 할 때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주는 사람에게 지급 전에 압류해라 했잖아요. 됩니다. 꼭 주의해야 됩니다. 늘 내는 겁니다 이거. 1번은 제3자 압류, 2번은 전세권 저당권자의 물상대위 인정. 이렇게 전세권 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압류했을 때는 물상대위권 된다 안 된다? 압류 언제 해야 된다 했어요? 지급 전에, 인도 전에 해야 되거든요. 인도 후니까 안 된다 해야죠. 3번이 틀린 거라고요. 지급이나 인도 전에 압류해야 된다. 그래야 물상대위가 된다 했는데 후에 하니까 틀렸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물상대위 나오면 지급 전이냐 지급 후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죠. 인도된 후에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때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더라인 합시다. 어떻게 취득됐다고요? 5번의 둘째 줄 처음에 협의취득, 협의취득을 언더라인. 이 글자를 찾아야 돼요. 협의취득. 지금 5번 하고 있네 내가. 4번을 봐야 돼. 5번부터 먼저 봅시다. 5번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취법이거든요. 협의취득됐다. 5번에 협의취득됐다.
공치법에서 수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합의해서 사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수용위원회에서 그냥 결정해버려요. 재결 수용이라고 그래요. 이 경우든 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단어는 수용보상금서예요. 이해되나요? 근데 이 경우는 매매대금 성격이다 이 말이에요. 합의했으니까. 매매대금에 물상대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게 안 됩니다. 5번도 틀린 겁니다. 이따가 틀리고 안 됩니다. 매매대금은 안 됩니다. 매매대금은 안 된다. 협의취득을 꼭 찾아야 됩니다. 협의취득 안 나와도 매매대금 나오면 물상대위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4번 볼게요. 저당권자는 목적물 소실이라는 게 불로 탔다 이 말입니다. 불타버렸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화재보험금에 할 수 있잖아요. 화재보험금에 물상대위 됩니다. 매매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짧게 내면 이런 거 안 됩니다. 꼭 주의하셔야 돼요. 매매대금 안 됩니다. 자, 그 밑에 11번 볼게요. 민법 366조는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 이유로 지상권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다. 이게 법정 지상권이거든요. 저당권 설정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토지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 배제하는 약정,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그러면 이 366조 저당권 법정 지상권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예, 이 저당권 관련 법정 지상권 요것은 강행 규정이다 이 뜻이에요. 자,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12번은 본격적으로 조금 이따가 합시다. 들어가면 또 시작이 길어지네.